2월 14일 마감 시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게 거래대금은 보이시나요?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무려 3조 원 이상. 저도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최근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최근 1월 달에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킨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지분 확대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들어가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여기에 최근에 코스닥 업종이 에코프로, NMF, 에코프로엠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과 그리고 챗 GPT, 오늘 시스템 반도체 업종들 전체적인 테마주의 순환매들이 지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높은 거래대금, 사실 코스닥이 이번 주에 거의 10개월 만에 지금 10조 원의 거래대금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10조 원 안팎을 유지해주는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8거래 만에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 심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최근에 2조 원 넘게 시장에 순매도 물량이 나왔던 기관과 금융투자가 오늘은 순매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아이러니하죠. 원래 매크로지표 발표가 앞서기 전에는 보통의 매도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망세가 나오는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확인한 것 같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6.2%가 나오는지 아니면 6.1%, 6%대, 기적적으로 5%대, 5.9% 이렇게 나와주면 아마 시장이 정말 크게 화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지 30분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이 비자 재개 준비가 빨리 이번 주 안에 아마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또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의 반세액도 나올 수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야 우리나라에도 미국 너희들이 보낸 풍선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 또 풍선 리스크가 커질 줄 알았는데, 일단은 블링컨과 왕이가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가능성, 즉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대외적으로 다 순방을 다닌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블링컨과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갈지가 좀 주목이 된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회가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간 게 K칩스법 사실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반도체가 2월 달에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나온 지가. 6개월이 나올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이제 반도체 협업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통과되나요? 국회가 지금 더럽게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법만 통과 합의가 됐습니다. 그냥 민생에는 신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가보훈부랑 재외동포장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민청에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글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다. 빨리 KT스법이나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빨리 좀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은행 관련 테마주들, 그 은행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은행이 너무너무 이자 장사 많이 한다. 지금 정부가 좀 많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슈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CPI를 관망세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이 상승을 마감을 했다. 근데 시장이 막 큰 재료가 있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증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 투자들이 이렇게 시장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기만 한다면은 좀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코스닥 시장이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거래대금을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마감을 했고, 특히 에코프로비엠, NMF, 에코프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SM 인수전이 좀 과열이 또 되고 있습니다. SM이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SM 인수전으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또 동시에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또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인 타격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다니까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한가 세 종목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업종들. 그래서 과연 이 챗 GPT 이슈가 반도체 업종으로 조금 고개를 많이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반도체 산업 내 기업 유형을 한번 짧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 대표 업종들이 있는데, 중소형 반도체 이 업종들이 좀 치고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빠밤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강세가 나타내고 있지만은 여기 뭐 팹리스라든가 뭐 디자인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한국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챗 GPT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점유율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정보 처리, 데이터베이스를 좀 처리하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이 AI 인공지능 반도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반도체 업종들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차이를 보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워낙 잘 만드니까,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으로 좀 넘어가면서 기술을 조금 더 집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취수법이 통과되면서 좀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톡스 관련 테마주도 굉장히 최근에 상승률이 많이 나죠. 왜냐면은 이 대웅제약이 그냥 보톡스 기업이 하나가 거의 날아가게 생겼어요. 네, 거의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이 대웅제약의 시장을 다른 보톡스 기업들이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뉴스 굉장히 재밌는데, 좀 한 번씩 확인하시면 읽어보시면은 시간 잘 갑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 테마주들도 이 대웅제약의 빈자리, 그리고 추가적인 소송 이슈 결과에 따라서 사실 대웅제약이 정말 판매 금지가 당하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이야 국내에서 제한되었지만 국외까지 확대된다면은 대웅제약이 정말 위험한 수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웅제약의 자리를 넘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톡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사실은 뭐 고령화의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피부 미용 관련 테마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보톡스 관련 테마주들이 대형제약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 너무 테마가 뭐 인공지능, 챗봇, 뭐 반도체, 뭐 엔터 업종 이런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피부 미용 관련 테마주, 헬스케어라고 하죠.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도 조금 수급이 순환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 테마주들 과연 이 소송전 결과에 따라서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다니까 오늘은 SM그룹주들이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으면, 이건 제가 영상까지 찍어드릴 정도로 좀 장기적인 재료였고, 드디어 시장에서 폭발하는데, 자, 좀 썰을 풀어드리자면은, 원래 CJ가 가장 먼저 SM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CJ가 가장 먼저 SM 인수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엔터 업종들의 이거 좀 연대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 80년대부터 00년대까지는 이 CJ가 전체적 엔터테인먼트를 말 그대로 장악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1세대 장악한 플랫폼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뭐 SM, JYP 이런 뭐 YG가 나오면서 이 상강 체제가 유지가 되었죠. 엔터 업종들의 상강 체제가 유지되면서 약간의 왕좌를 물려주고, CJ가 이제 엔터테인 업종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파생되면서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생겨나는데, 이거를 또 재정비한 게 누굽니까? 하이브죠. BTS로 인해서 완전히 국내 시장이 아니라 아예 외국 시장 쪽으로 시장 확대해버리면서 그냥 전 세계적인 이런 투자를 많이 받아서 완전히 그 하이브가 차지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자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금 다 엮여서 SM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각자의 명분이 있어요.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떨어진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장악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SM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팬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장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에 엄청난 그 노하우가 있죠. 그런 노하우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이브가 SM 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BTS로 초대박을 치긴 했지만은 추가타가 조금 애매하죠. 뭐 유진성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산하 레이블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의 완전 소속 아티스트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브가 너무 단기적으로 크게 커버렸고 방시혁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지만은 방시혁 BTS를 제외하고는 하이브를 받쳐줄 수 있는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SM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SM에 엄청나게 오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엔터테인먼트도 자기들 그거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인력들이 있겠어요. SM 출신들이라든가 SM에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흡수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석과 말씀드렸듯이 1등을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1등을 하고, 그리고 하이브를 통해서 지금 이 국내가 아니라 국외적인 K-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이 카카오의 적응 확대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카카오가 내수 기업이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수출할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란 말입니다. 카카오가 가장 수출하기 좋은 재료가 뭐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구부퍼드 1조 원, 1조 원 지원받고, 그리고 사실 욕 먹으면서도 짱깨들, 자본들, 텐센트 자본 가져오면서 SM 인수하려고 온라인 파트너스를 통해서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펼치다가 하이브가 딱 걸고 넘어지니까 지금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CJ그룹이 카카오의 편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SM그룹주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돼요. 사실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한 3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 너무 각자의 명분이 완벽하다. 그리고 SM이 지금 굉장히 싸다. SM이 굉장히 쌉니다. 싼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이 좀 CJ 여러분들 CJ 하이브 카카오 돈 없는 회사가 아니죠. 근데 SM이라는 이 메리트 있는 가장 SM이 사실 힘이 약할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먹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SM그룹주도 보유하신 분들은 매우 그냥 위아더 월드 외치시면 되고, 우리는 내일 또 SM그룹주도 하나 잡아서 공략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네,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내용. 어차피 10시 30분 이후에 따로 브리핑 올려드릴 거니까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만나면 될 것 같고, 야매다분들 라이브 방송 잘 확인해 주시면서 좀 시간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